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제주 클린에너지 대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클린에너지는 열분해 전문 업체고요. 운영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주로 폐자원 중에서도 폐플라스틱, 특히 저희 당사에서는 주로 EPR 필름류 위주로, 그 다음에 제주도 도내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주로 이제 영농 폐기물의 플라스틱을 또 처리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필름류 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 당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에서 나오는 어떤 폐플라스틱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당사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주로 열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환경부를 비롯해서 열분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열분해가 폐플라스틱의 어떤 대안 기술로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 내에 주로 이론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단연간 상용화해서 경험적인 노하우와 그 다음에 최근의 동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는 최근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열적 재활용, 그 다음에 물질 재활용 쪽에 이제 영역에 있어 최근에는 화학적 재활용, 또 최근에는 또 학계에서는 액화 재활용 쪽의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보다는 저희들 그 상업화돼서 이제 현장에서는 현재는 물질 재활용 위주로 포진돼서 영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재활용은 최근에 저희 당사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어떤 고품위화 제품을 만들면서 화학적 재활용, 즉 캠 리사이클이 많이 화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열분해 유화는 타 업체와 좀 다른 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열분해는 최근에 그 로타리 킬린형, 또 연속식도 지금 있지만 대부분이 로타리 킬린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당사 역시 로타리 킬린형으로 단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업체와 좀 다른 점은 후단의 청정 연료화 시스템과 또 최근에 고품위화 열분해 제품을 만들면서 저염소 부분을 갖는 기술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열분해 업체들은 보면 한 10군데가 지금 상업화됐고요. 대부분이 로타리 킬린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연속식도 한 군데 상업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인허가가 상당히 늘어서 최근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한 18, 거의 20군데가 지금 인허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은 공정 도면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 유화는 보통 대부분은 이 로타리 킬린형에서 이 로 부분에 원료를 직투하는 방식, 즉 SRF 같이 원료를 다시 1차 전처리 공정을 걸치는 과정은 생략되고요. 들어온 원료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률에서 아마 이 열분해 유화가 SRF의 고형 연료보다는 조금 감량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통 SRF 같은 경우는 20-30%를 전처리해서 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즉 소각 매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열분해에서는 직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열분해 설명을 앞서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게 과연 열분해에 들어갈 때 수율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묻는 분이 많았었습니다. 수율은 원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즉 원료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통상 평균 50%에서 60%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현재 합성가스, 신가스가 나와서 다시 연료로 쓰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가 잔재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입니다. 차. 현재 발열량이 살아있는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원료를 직접 투입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체성 있는 우리 플라스틱을 기체로 전환해서 기체 분리해서 냉각하고요. 그다음 냉각해서 그다음에 유수 분리한 다음에 다시 요 속에서 다시 아까 합성가스를 나오는 부분을 다시 연료로 또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은 저희들 당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열분해에 나오면 지금은 폐유 정제 업체에 가서 산업용 보일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청정 연료화 시스템에서 한 단계 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에서 촉매제를 쓰는 방식도 택하고 있습니다. 촉매제 쓰는 부분은 지금 석유화학 회사로 갔을 때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왜 요 도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수율은 저희들이 제품이 나와서 외부로 판매되는 부분을 갖고 수율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나머지 40%에 대한 가스, 요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그 부분입니다. 열분해에서 아까 좀 누군가 선생님이 질문했듯이 고온 열분해에 대해서도 요즘은 최근에는 가스아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수소 또 메탄올 이런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상용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저온 열분해 또한 합성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가스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롤을 연차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이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로와 2번로와 3번로가 4번로까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롤을 가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번로에서 스타트를 끊었을 때 보통 저희들 똑같습니다. 로 가동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원료에 따라서 좀 차이 날 수는 있지만 가동 시간은 2~3시간을 참 간격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합성가스를 이 로에서 쓰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남은 거는 2호기로 넘기는 형으로 가고 있고요. 다 뒤에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쓰는 배관, 자기 스스로 쓰는 배관이 가스 배관이 다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1번로에서 남는 가스는 2번로, 2번로에서는 3번로로, 3, 4번로가 거의 열분해율을 안 씁니다. 전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스타트 끊을 때 외의 연료는 전부 합성가스를 쓰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분해유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인허가에서 재활용업을 받는 것과 플러스 위험물 제조 허가를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위험도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 허가가 딸려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장한 다음에 위험물 저장소가 갖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 같이 외부로 판매하는 탱크롤이 이동식 저장 탱크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동식 저장 위험물법에 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소 허가까지 요즘은 총 4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열분해 기술의 어떤 친환경성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연료 대비 약 25% 감량률이 높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원료를 직접 투입하는 부분, 그러니까 파분세를 좀 생략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세먼지 발생이 좀 적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저희 쓰는 연료 자체가 지금은 경질료를 쓰고 있습니다. 열분해가 현재는
황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경질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정연료, 요 가스 C가 세계에서 11개까지 있는 이 합성가스를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중에서 상당히 저감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이쪽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도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주로 열분 내에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판로의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그 제품이 나와서 선순환이 안 됐을 때 가동률은 줄어드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로가 지난날에는 저는 이렇게 도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산업용 보일러에 직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발전소에 혼소 발전을 했고요. 최근에는 석유화학 회사로 다시 도전하는 거죠. 원료로. 그러니까 산업용 연료로 넘어서 최근에는 석유화학 회사 원료로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보일러에는 제가 직접 메이저 기름과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열분해 업체들은 대부분의 폐유 정제 업체를 경유한 산업용 보일러 연료로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보일러 업체 주로 아스콘 공장에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렌더링 회사에도 납품했고요. 산업용 보일러를 넘어서 아까 남부 발전이죠. 저희 남부 발전하고 제주도와의 3자 협약을 통해서 혼소 발전을 했습니다. 약 5%. 발전 연료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저희 2년간에 약 한 3,000톤을 납품을 해서 처리해봤고요. 그 얘기는 혼소 발전은 경험은 있고요. 그다음에 전소 발전을 제가 국내 최초로 소규모 3메가짜리 자가 발전을 또 만들어 봤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발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환경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발전을 했더니 제가 선택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디젤 엔진으로 했었습니다. 5개월 돌려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중기 터빈을 했었으면 알리시를 떠나서 좀 성공 케이스가 있었지 않나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발전에 대한 공부도 좀 했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디젤 발전을 효율이 좋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열분해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여러분도 좀 더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험은 디젤 엔진은 실패했습니다. 국내 1로였습니다. 최근에 인허가는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열분해율을 전소 발전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도전하는 것은 현재 제주도에는 LNG 발전하고 있고 바이오중류라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혼소 발전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장을 낸다는 것은 저희들도 모 대학과 R&D를 걸친 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R&D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직투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날에 혼소 발전을 했던 것은 벙커시에다가 혼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중류라는 신재생 에너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비재생 에너지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스톱됐던 거였습니다.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그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은 최근에 언론에 나왔듯이 9월에 시제품이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제품이 나왔지 직투는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 CLX 공장에도 저희 차량으로 직접 투입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저희 업계에서가 아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 저희 기술, 저희도 저염소 열분해율을 만들고 있지만 화학회사로 들어가는 거는 꼭 한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될 거 있습니다.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력도 있겠지만 염소는 통상적 플라스틱의 유무기 CL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SR라이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SR라이프가 2%니까 한 2만 ppm 정도 되죠. 바이오 SR라이프가 0.5%니까 5,000 ppm 정도인데 저희들 열분의 고유로 아마 생산한 우리 업체들 보면 보통 3,000에서 5,000 ppm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촉매제를 당연히 썼고요. 촉매 대체제를 썼기 때문에 300 ppm까지 줄여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회사 가는 거는 몇 ppm? 100 pp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석유화학 회사의 어떤 고급 기술과 저희 기술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결합했을 때 100 ppm 이하로 줄여서 현재 석유화학 회사로 직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른 석유화학 회사들도 많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말씀 화학적 재활용에서 꼭 풀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침 저희들이 이제 폐관법이나 우리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재활용법상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열분해가 보면 R-9-3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보면 열분해, 탄화 및 열적 처리 방식에서 액체, 고체, 기체,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료로 만드는 유형은 마치 화학적 재활용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잠깐 자료를 적어왔습니다. 외우지 못해갖고요. 이해해 주시면 처리 시설에 보면 재활용 시설에 기계적 재활용 부분에 있고요. 비계적 재활용에 5번째인가 연료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데 마침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하려면 법이 그러니까 규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적 재활용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번 우갈로 이르면 고형화 및 고화 여기에 저 생각은 액화 시설을 삽입하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네 번째 열분해 및 가스화 시설을 넣으면 개선이 될 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은 저희들이 그러면 석유화학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냐는 것은 최근에 샌드박스 규제로 해서 최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용화되려면 앞에 법의 규제도 병행해서 제가 말씀한 대로 병행해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분해 업체들이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판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대부분이 폐유 정제 업체, 중간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만 직접 판매하는 도전을 해본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꼭 그 정부기관에다가 법을 개선을 요청할 때 이 부분은 꼭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인센티브도 있지만 제가 의무화 제도를 꼭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폐법 보면 재활용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또한 재활용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면은 건폐법에 순환골재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순환골재 이것도 의무화 제도에서 아주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열분해 순환 자원으로서 열분해 오일, 열분해 뭐 액체, 연료 이런 걸 부분으로 해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을 때 상당히 판로의 시장이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다시피 선순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또한 가동률을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폐비닐, 폐플라스틱 문제가 다시 터질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얘기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은 주로 시장 자체가 액체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온 열분해 시장이었고요. 수소 부분은 가스아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고온 열분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수소에 한 2년 됐습니다. 현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액화수소 기술이 있었고요. 뭐 아까 좀 전에 고등기술연구원도 상용 기술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실증 기술이었죠. 실증 플랜트에 대한 그런 수소 부분을 저희들이 상용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도전장이 내밀려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공기업 연구소 실증 플랜트를 갖고 있는 부분을 R&D형으로 가서 상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액화 수소 부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저희 열분해유를 갖고 액화 수소를 만드는 게 아마 상용화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 기업에서 최근에 보니까 환원 반응기를 통해서 메탄올도 생산한다는 기술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고온 열분해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10% 나오는 5%에서 10% 나오는 차입니다. 차. 반려량이 살아있는 차. 이 부분은 지금 최근 학계에서도 주로 어떤 활성탄, 흡착제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냈고요. 좀 더 나간다면 탄소 소재, 또 요즘 말로는 카본 블랙, 이 부분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차 나오는 부분은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들어오는 폐플라스틱, 특히 폐비닐 속에는 100% 선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주로 캔이나 불연성들이 많이 아직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별이 이루어진다면 100%의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체적인 내용 때문에 열분해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성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